대한민국 모든 밴드를 망라하는 밴드도감 6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피아 보고 싶다. 네, 피아는 1998년 결성이 됐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밴드죠. 이렇게 로컬 출신 밴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밴드가 아닐까 합니다. 뭐 멤버 전원이 부산은 아니고 드럼 양혜승, FX 심지는 이제 피아가 서울에 올라와서 만난 멤버예요. 피아는 워낙 남긴 족적도 이제 한국 인디 역사에 크고 앨범 한 장 한 장 컨셉도 확실했던 지라서 디스코그래피를 통해서 피아를 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음악 스타일 보면 이제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그런 뉴메탈스러운 사운드의 기조를 두고 있어요. 특히 1집은 뉴메탈 중에서도 상당히 극렬한 사운드 쪽이었는데 이는 오교환에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인 스크리밍 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때 너무 원초적으로 목을 써서 특히 2집 때까지 그 이후로는 한때 좀 목이 많이 좀 심하게 갔다라고 느껴졌을 정도로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뭐 1, 2집 때 엄청 질러댔어요. 그런 질러댐의 어떤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원숭이. 이 원숭이라는 노래는 도입부 기타 리프만 나오면 뭐 작은 라이브 클럽이든 대형 야외 락패든 뭐 자동적으로 슬램존이 형성이 돼요. 특히 원숭이가 수록된 1집은 크래시 안흥찬이 프로듀싱을 한 앨범인데요. 극악의 밴드가 극악판에서 좀 짬밥 굵은 프로듀서를 만나서 낸 앨범이니까 이 앨범의 사운드가 얼마나 극악무도할지 좀 대충 상상이 가시죠? 자, 이후에는 뭐 다들 잘 아시는 2집이에요. 이때는 정말 세계적으로 뉴메탈 붐이었죠. 서태지도 이제 뉴메탈을 들고 울트라매니아 그 앨범으로 근데 최고의 뉴메탈 앨범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이 앨범을 꼽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피아의 소용돌이란 노래 뭐 다 잘 아시죠? 피아의 워낙 대표곡이잖아요. 저는 이 노래는 진심 과장 1도 안 보태고 콘이나 링킨파크 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뭐 사운드, 연주, 곡 구성, 보컬 이거 두루두루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1집에서 분출한 광기를 조금 절제하면서도 뭐랄까 세련되게 품었다랄까? 뭐 그 탓에 1부에서는 이때 서태지 아래로 피아가 들어가더니 뭐 음악이 좀 말랑말랑해졌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음악이 뭐 말랑해지든 어떻든 밴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밴드인 거지. 뭐 곡 받아서 기획사에서 곡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우리가 밴드들한테 월급 줄 것도 아니고 정작 뭐 맨날 같은 거 하면은 발전이나 변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게 피아 2집은 정말 의외로 저평가된 앨범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운드 퀄리티가 빵빵한 퀄리티 죽여주는 앨범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레코딩 퀄리티가 뛰어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 앨범의 가사가 영어, 뭐 제목도 영어였다면 처음 듣는 분들은 분명히 뭐 해외 유명 뉴메탈 밴드에서 죽여주는 앨범 냈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레코딩 퀄리티는 사실 뭐 서태지의 자본적인 인프라 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아시죠? 이때 서태지가 괴수 인디진 레이블이라는 어떤 그런 레이블을 세우고 넬과 함께 피아를 스카우트해오죠. 이때 넬의 김종환이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태지의 그런 인프라 안에서 간호금은 실수 없이 원하는 만큼 해봤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만큼 피아도 빵빵한 연습실과 녹음시설 안에서 뭐 최상의 작업물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기회를 이때 잡아본 거죠. 그리고 뭐 이때 피아랑 넬이랑 상당히 이제 연습실에서 많이 친해지고 둘이 정말 뭐 좋은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해요. 피아의 유리턱이란 노래는 그 넬의 김종환 군이 이제 고주망태 상태로 이제 연습실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노래라는데 참 뭐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이게 구현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피아의 2집이 정말 훌륭한 앨범이다 라는 그에 대한 방증이랄까요. 피아는 링킨파크가 2집 투어로 이제 대한민국에 내한 공연을 왔을 때 오프닝 밴드를 섰고요. 이후에는 링킨파크가 이제 뭐 뿅 가가지고 아시아 투어 때 피아를 전속 오프닝 밴드로 이제 둬서 그냥 아예 함께 투어를 다녔어요. 제가 정확한 국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태국이었나 어디 공연이었나 거기서 이제 링킨파크의 마지막 곡이 원스텝 클로저라는 곡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클라이맥스에 뭐 셔라 이런 부분이 있죠. 이때 이제 무대로 오교환을 이제 체스터 뱅턴이 콜해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스크리밍을 막 질러대고 막 그래서 껴안고 막 웃고 서로 로큰롤을 외쳐댔던 그런 이제 광경도 제 기억이 납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후에 링킨파크가 계속 이제 피아가 좋아서
아예 전미 투어 때까지 오프닝 밴드로 같이 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이때는 뭐 멤버 개개인의 문제도 있었고 비자 발급 문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무산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3집이죠. 제가 아까 2집을 저평가된 앨범이다,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딱 피아의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앨범은 이 3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아만의 확실한 음악적 색깔을 구축할 때가 온 것이죠. 3집은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제 2집에 비해서 사운드 퀄리티가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뭐 나쁘다는 평가보단 그 음악 이제 사운드의 밀도 면에서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렇게 약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스타일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이때쯤부터 피아는 우리가 이제 흔히 1, 2집을 모르는 피아의 팬들이 생각하는 그 사운드의 시작점이었어요. 뭐 흔히들 뭐 얼터너티브 혹은 얼터너티브 메탈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운드. 뭐라 불리든 확실한 거는 3집부터는 1집, 2집에서 보여줬던 광기, 분노, 폭발 이런 원초적인 음악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돼요. 이때 물론 말도 많았어요. 서태지 만나서 조금 뜨더니 음악 확 가버렸다고. 근데 피아의 전체 이제 디스코그래피를 보면 사실 피아는 어쨌든 이런 사운드의 음악을 하고 싶었던 밴드예요.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음악적 스타일이 좀 변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이유로 제 생각에는 1집, 2집대로 쭉 갔으면 저는 옥보컬의 목 상태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남아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3집 넘어가면서부터 옥보컬의 라이브에 대한 좀 팬들의 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피아 공연을 후기를 보면은 오늘 옥보컬 목 컨디션 좀 어떻더라, 보컬의 목 상태에 대한 그런 후기 글들이 좀 있었어요. 아마도 목을 1집, 2집 때 너무 이제 질러대다 보니까 혹사시키다 보니까 파괴력이 혹은 그리고 그 안정성이 조금 약해졌던 때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좀 더 정돈되고 좀 정제된 톤으로 음악적 변신을 꾀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보컬 입장에서도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 좋아해요. 뭐 Look at Yourself,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적절한 감정선 그리고 폭발력을 동시에 지닌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은 피아의 음악적인 어떤 성장, 진취 그것을 증명하는 혹은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이에요. 피아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적절한 감정선을 가지고 사운드를 폭발시킬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뭐 입증한 앨범인 거죠. 네, 그리고 이 기세를 이어받은 4집, 3집의 스타일을 이어받되 완숙함을 더했죠. 뭐 레코딩 퀄리티도 정말 훨씬 더 좋아졌고요. 특히 블랙피쉬 스윕, 이 노래는 원숭이와 더불어서 초반 기타 리프 나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슬램존이 형성되는 곡이에요. 그리고 3집에 비해서 FX 심지 비중이 더 커졌죠. 이건 뭐 이후 앨범으로 갈수록 심지가 곡을 전반적으로 리드하는 좀 스타일도 많이 생기고, 저는 뭐 피아에서 약간 천재성을 담당하고 있는 스타일이 심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만에 서태지의 자문이랄까요? 뭐 사운드 자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았던 EP 앨범 울반 익스플로러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렉트로니카 사운드가 강조된 당연히 심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앨범입니다. 제가 이 앨범을 왜 좋아하냐면 좀 의외라서 좋아해요. 저는 옥보컬의 음색 자체가 좀 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현란한 좀 몽환적인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와 결이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신나면서도 조금 되게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5집, 6집 이렇게 차례차례 발매를 했는데 사실 두 앨범은 솔직히 말해서 귀가 잘 안 가서 잘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좀 피아의 디스코그래피를 돌아봤는데, 뭐 제가 왜 피아를 이렇게 디스코그래피를 통해 말을 했냐면 어떠세요? 제가 서사를 그렇게 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피아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시도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나요? 사실 크로스오버 장르, 뉴메탈이나 이모코어 이런 장르는 제 생각엔 정말 탑티어 밴드 말고는 수명이 짧아요. 한때 유행처럼 확 타오른 장르다 보니까 좀 생명력이, 지구력이 좀 길지 않은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지속적인 변화와 시도를 통해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밴드들은 장수하는 거죠.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해외에서는 링킨파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저는 피아라고 생각을 해요. 피아가 하면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음악마저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녹여버리는 그런 저력이 있어. 그것이 대중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먹힌 게 탑밴드2 우승했잖아요. 피아가 편곡한 마이클 잭슨의 비릿은 정말 뭐 걸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피아 막 래퍼 미리오씨 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었나요? 거기서는 뭐 넉살 디플로우랑도 되게 같이 그 공연도 하고, 이런 되게
다채로운 뭐 다른 장르의 뮤지션들과의 협업 굉장히 많은 걸 해본 밴드예요. 뭐 슬픈 거는 뭐 이러한 시도들이 되게 좋은데 그런 시도를 시도한 판 뭐 예를 들어 탑밴드 2도 그렇게 큰 화제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 피아의 우수성이 안 알려진 게 덜 알려진 게 아쉽긴 한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피아를 했노라면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3집의 카산드라 뮤비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피아 노래방에서 불러보면 알겠지만 이 남자분들 기준에 생각보다 키도 엄청 높고 여간 부르기 힘들어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목을 잔뜩 혹사하면서 불렀을 록보컬을 생각하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로컬 출신으로 전국구적인 밴드가 이제 피아였는데 이를 잇는 이제 밴드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어째 인디편은 조금 떠도 고만고만한데 그 고만고만한 물마저도 대를 이을 밴드가 안 나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피아가 보고 싶나봐요. 저는 피아 공연 뭐 꽤 갔는데 그 막고까지 끝나고도 뭔가 아쉬워서 슬그머니 눈치 보다 보면 누구 하나가 원숭이 외치죠. 그럼 섭시간에 떼창으로 원숭이 하다가 이제 심지가 깔아주는 이제 그 약간 야리꾸리한 이제 사운드가 빙 펼쳐지고, 이어서 헐랭이 든든든든든든 기타 리프 갈기죠. 헐랭의 헐랭 곱창이라고 있었는데 맛있다 해서 한번 가보려 했는데 정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들 짝이라도 한 듯이 슬램존이 만드는 그 광경이 펼쳐지죠. 그 광경 너무 보고 싶습니다. 피아 해체됐다고 하지만 그들의 선배 그리고 뭐 서태지도 은퇴 번복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도 뭐 언제든지 돌아와 주세요. 돌아오고 싶으면. 팬들은 뭐 뭐라 안 그래요. 오히려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2000년대 락키드들의 뭐 10대 혹은 20대를 채워준 대한민국 슈퍼밴드 언젠가는 꼭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밴드를 망라하는 밴드 도감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